그리고 쉽게 낳을 수도 있지만 쉽게 낳지 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명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다고 해요. 왜냐면 나만 들리니까 나한테만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 이명 귀 이자 귀의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요 뇌의 문제더라고요. 이명은 왜 똑같은 소리가 누구에게는 안 들리는데 나한테만 들리는 이상한 소리. 뇌가 착각해서 나는 소리가 이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고요. 성인의 10에서 15% 정도가 이명을 앓고 있다. 근데 남녀노소라고 해요, 지금은. 성인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다 걸릴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이어폰을 많이 꽂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좀 크게 틀어놓는 음악을 듣는 경우. 자, 이걸로 인해서 난청이 되기 쉬운데요. 자, 난청 환자가 거의 난청 환자 중에 70%가 이명을 동반한대요. 그러니까 소리를 너무 크게 했기 때문에 난청이 됐고 그 난청 환자들의 70%는 또 이명도 동시에 앓고 있더라. 요런 결과가 나오고요. 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걸릴 수도 있고 치유도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게 이명이었고요. 자, 이명이 진짜 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2012년도에 미국의 의학연구소에서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촬영을 해봅니다. 자, 이명이 진짜 무슨 문제지? 야, 이명이 뭐래? 하고 조사를 해보니 공명 결과가 편도체가 활성화됐더라. 청각 피질이 활성화됐더라. 자, 전축 대상회 피질이 활성화됐더라. 전두엽도 활성화됐더라. 자, 어떤 거 하나가 아니고요. 이 모두 다 뇌의 과부하. 그러니까 뇌가 지금 막 난리야. 모든 뇌에 있는 모든 부위, 편도체, 전두엽, 청각 피질, 대상회 피질 다 그냥 이렇게 바짝바짝 서 있는 거야. 신경, 뇌 전체가. 그래서 과열이 된 상태, 뇌가 과열된 상태. 자, 뇌를 왜 과열시켰느냐가 다 달라요. 원인은 다 달라요. 자, 이명의 소리는 귀에서 본인만 들리는 건 다 똑같은 여러 소리로 나오거든요. 여러 소리. 벌레 소리, 기계 소리, 종소리, 삐 소리, 기차 소리, 바람 소리. 그냥 이명은 귀에서 들리는 소리, 나만 들리는 소리지만 들리는 소리의 개수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르고 원인은 다 달라. 원인은 다르지만 병원에서 변명은 이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는 왜 생겼지? 나는 왜? 자, 그래서 원인을 볼 거예요. 지금부터 원인을 총 8가지로 나눠서 보실 건데, 혹시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어떤 경우로 이명일까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인을 좀 보시고 쫓아가 보실게요. 제일 먼저 청각세포가 손상됐다. 청각, 말 그대로 이 소리를 담당하는 이 귀 속에 있는 신경, 청각신경. 이 신경이 문제가 생겼다. 자, 문제가 왜 생기냐? 나이 들면 생기더라. 노인성. 자,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 하고 귀에 대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 많죠. 네. 그래서 노인성, 노화로 인해서 생기더라. 그리고 이어폰을 너무 오래 끼고 다니는 거. 이어폰만 낀다고 문제가 아니라 소리, 음악 소리 크게 듣는 사람들. 그리고 콘서트에서 종사하시거나 콘서트를 좋아하고 진짜 막 왕왕거리는 소리를 들어야지 기분이 좋다고 하시는 경우. 자, 공사장의 소음. 자, 이걸로 인해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원래는 안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큰 소리로 인해서 청각신경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때 달팽이관에 유모세포가 손상되고 뇌가 그 손상된 신경을
더 과하게 그 아이가 손상된 부분을 좀 더 뇌에서 소리를 크게 듣게 하기 위해서 뇌 시신경이 또 활성화가 되면서 과부하가 된 소리가 이명이라고 해요. 이거를 예를 들어 보니까 얘가 되게 예시가 볼게요. 고장난 라디오인데 잡음이 많이 나. 고장 났어. 자, 시신경이 고장 났어. 근데 거기에 잡음까지 뇌가 더 주는 상황. 그러니까 고장난 라디오에 잡음까지 있는 경우. 이게 청각세포가 손상돼서 오는 이명. 근데 여기서 슬프게도 청각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생성되거나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한 이명 고치기 힘들지.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가 되도록이면 귀 부분의 청각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애들 진짜 걱정이에요. 이어폰 안 꽂고 다니는 사람 없죠? 특히나 그 지하철 타봐요. 다 꽂고 있거든요. 근데 음악 소리가 나한테, 옆에 있는 나도 듣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들릴 정도의 소리로 키워놓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청소년이라면 더더더 조심해야 되는데, 자, 또, 난청과 동반된 이명, 잘 안 들리니까, 앞에서 말한 거랑 비슷해. 노화로 인해 안 들려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70% 이상이 이명도 함께 갖는다. 뇌는요, 그렇대요. 나 안 들려 하고 청각 신호가 나 안 들려 그러면 뇌가 소리를 더 증폭시켜서 뇌에서 그냥 만들어 버린대요. 안 들리면. 여기 있네. 안 들리는 소리는 뇌가 대신 만들어 버린대요. 그게 이명이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지, 뇌가. 신기하죠? 맞아요. 그게 바로 이명입니다. 소리를 잘 못 듣는 분들이 뇌에서 거짓말로 소리를 만들어줘. 그게 이명. 그게 참 많다고 해요. 7, 80%. 난청. 못 들으는 분들은, 그러니까 빨리 그거 끼기 전에, 보청기 하시기 전에, 모른대 또, 보청기 하기 전까지도 내가 안 들리는 걸 모른대요. 또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난청인 사람들은 내가 잘 안 들려를 바로 못 알아차려. 남들도 못 들은 줄 알아. 근데 나는 이미 많이 못 듣는 상황일 때에는 뇌가 거짓말로 소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명. 참, 그러네. 세 번째로는 뇌의 신경, 중추신경계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중추신경계 문제되는 경우가 신경이죠, 말 그대로. 신경질나, 신경 쓰여, 신경 많이 쓰고, 신경질이 많이 나고, 뭐, 이랬을 때, 과하게 청각신경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소음은 있는데 그 말은 들어야 돼. 하면서 엄청 바짝 신경 쓸 때. 맞아요. 이런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장애 많이 오잖아요. 자, 이런 분들. 그 결국엔 뇌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긴장해서 증폭시킨다. 작은 잡음에 크게 인식한다. 뭔가 우리는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걸러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 왜? 신경질 나니까. 신경 쓰이니까. 그런 경우요. 자, 그걸 또 예를 들어봅니다. 볼륨 조절이 고장난 앰프. 우리가 스피커들 하면 적당히 올리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났다가 올리면 크게 났다가만 하는 이런 조절 장치가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경을 써버리는 경우에 이런 이명이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신경, 중추신경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워져요. 똑같이 비슷하게 한번 가볼게요. 뇌가 신경을 많이 쓰고 중추신경이 망가지는 경우는 요것 때문이에요.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고 우울할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명은 스트레스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명이 커진다. 자, 불안한 경우 불안이라는 연료가 이명의 연료가 불안이래요. 불안하면 이명이 커지는데
많아지는데, 길어지는데, 결국엔 불안이 이명의 연료가 돼버려. 그러니까 초조, 긴장, 불안, 우울한 상태의 이명이 생길 수 있다. 그게 바로 앞에서 말한 뇌신경, 중추신경계 문제가 생긴다. 세상에 우리 모든 그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런 질환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의사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명도 스트레스를 먹고 자란다고 해요. 불안은 거기에 음, 거기 불난집에 기름 끼얹는 연료처럼 이명이 심각한데 거기에 불안이 있으면 연료를 끼얹는 현상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는 조용할 때 더 이명 소리가 커지고요. 밤에 더 잘 느낀대요. 왜냐하면 조용한 시간이니까. 낮보단 밤이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 있는 시간대가 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명이 여기에 이제 더 치중을 하게 돼서 소리가 더 커진 건 아니래요. 주변이 조용하니까 커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래요. 그리고 신경을 쓰면, 그러니까 내가 이명에 신경을 쓰면, 근데 이명을 잊고 있으면 줄어드는데, 나 이명하고 신경을 쓰면 더 소리가 커진다고 하네요. 어. 이명의 원인이기도 하고, 이명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명 때문에 스트레스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명이고, 이래요. 속상하다. 그쵸? 남들은 안 들리는데 나만 들리니까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안 겪어봤지만, 이번에 강의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어요. 우리가 진짜 피곤할 때 정말 힘든데 잠은 안 올 때, 요 벽에를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자면 귓속에서 쓱, 쓱, 쓱 내 혈관 소리 들리잖아. 그쵸? 뭐 내가 너무 피곤한데 잠 안 올 때 나의 맥박 소리가 들리잖아요. 베개를 떼면 안 들리지만 이렇게 대면 소리가 나잖아요. 다 경험 이 정도는 해보셨죠? 이게 늘 있다고 생각해봐. 늘. 맥박 소리.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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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혈관성 원인의 맥박성 이명은 내 맥이 뭔가에 스치기만 하거나 아니면 되지 않아도 들리는 거야. 쿵쿵, 뭐, 심장의 쿵쿵 소리나, 두근두근, 이런 소리나. 근데 저한테는 그런 거였어요. 뭔가 물줄기가 지나가는 소리.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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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요. 이런 소리는 저도 가끔 듣죠. 매일 듣진 않아요. 그러니까 병적이진 않아요. 대신 이제 벽에를 이렇게 기댔거나, 뭔가 이렇게 턱을 고였거나, 내가 내 귀 주변을 압박했을 때는 나요. 그런데 하지 않을 때는 안 나니까. 그리고 피곤할 때만 소리가 들리고, 안 그러면 괜찮으니까 저는 이게 뭐 크게 문제다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요 정도인데, 매번 들리면, 와, 끔찍하겠는데요. 맞아요. 이명이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게 계속 이어진다면 혈관성의 원인이다. 내 맥박 소리, 내 심장 소리가 막 들리는 거지. 자, 이때 임신 중이거나 갑상선 기능이 항진됐을 때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맥박성 이명이라고 하는 혈관 문제의 이명이 생길 수 있대요. 그런데 병적인 거야, 이거는. 병이 원인인 거야. 그럼 그 병을 없애면 없어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너무 피곤하고 과로했을 때 들렸어. 자, 근데 그게 지나면 괜찮았어. 임신도, 임신 시기 이후에 괜찮았어. 임신 말기에 지나면 괜찮아. 갑상선 항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신진대사 문제가 있어서 생긴 거야. 지나가면 없어져. 이겁니다. 또 이번에는 귀 문제. 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중이염, 외이도염, 귀지가 많을 때 소리 날 때 있잖아. 이런 거는 괜찮아. 비교적 금방 원인을 없애면 돼. 앞서 말한 거랑 5번하고 6번의 원인은요, 원인 없애면 돼요. 원인만 없애면 돼요. 귀 주변의 혈액순환만 잘 되면 돼. 혈관성은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건강하면 돼요. 자,
귀 자체 문제, 중이염, 외이도염, 염증 없애면 돼?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병적이기 때문에 치료가 하고 호전도 가능해. 자, 이제 약물도요. 턱관절이나 목 문제도 원인을 제거하면 괜찮아요. 앞서서 말한 스트레스 불안장애, 뇌 자체의 문제, 중추신경이 제일 힘들어요, 고치기가.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을 잘 모르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한은 계속 생기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 괜찮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생기고, 정말 사람 돌게 하는 거거든. 그게 가장 힘들고요. 턱이나 목 근육 문제는 이것도 쉬워요. 내가 자세 관리하고 이 승모근 있잖아. 승모근. 이렇게 승모근. 전번날 제가 만성염증 환자 이거 안 되면 만성염증이에요 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팔 뒤로 제끼는 거. 자, 이런 분들에게 임용 오기 쉽다. 그리고 턱관절, 턱하고 목하고 귀하고 이쪽 주변이 이 귀 주변에 근육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게 굳는다? 혈액순환 안 된다? 경직된다? 그러면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요. 고막 사이가 딱딱해진대요. 부드럽지 않고. 그래서 이 턱관절 문제, 목 문제, 이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이 흉쇄유돌근이 긴장돼 있으시면 이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귀 주변을 잘 관리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너는 맨날 경직돼 있니? 이게 잠버릇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턱관절에는 음식하고도 관절이 있더라고요. 딱딱하고 질긴 음식 먹는 거. 그래서 이유는 많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목이 긴장된 승모근이 딱딱해지는 거. 원인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턱의 문제, 목의 문제, 근육 문제가 이명을 일으키더라. 대표적으로 턱관절, 목 근육, 자, 이를 악무는 습관인데 여러분 자면서도 이를 악무는 사람들이 있대요. 거울을 지금 하나씩 두고요. 혀를 메롱 해봐요. 자고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해봐요. 메롱. 이렇게 했을 때 혀 주변에 이빨 자국이 있는 사람들. 이거는 백발백중 자고 일어나서 혀 주변에 이렇게 이빨 자국이 있는 사람들은 잠자면서도 턱에 힘을 주고 긴장하고 자는 사람이래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볼게요. 다들 보세요. 자고 일어나서 혀를 내밀었더니 이빨 자국이 있어. 이 사람은 자면서도 이를 악물고 자는 사람들. 어.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아, 내가 좀 이렇게 이 턱 근육이 이렇게 경직돼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게 없어지도록 목 주변 턱관절을 잘 풀어주십사라고 한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평상시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네, 그래서 턱이 움직이는 소리가 이명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약 문제예요.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이명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명이 언제부터 생겼어요를 잘 질의응답을 잘해야 되는 게 나 이명 있어. 자, 누구나 있어. 근데 원인이 뭐야를 지금 제가 쭉 얘기하고 있잖아. 7가지까지 이제는 아셨죠? 자, 8번째는 내가 말이야, 감기를 앓고 난 이후부터인 것 같아. 그러면 백발백중 약물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 중에서도요, 아스피린을 많이 먹다거나, 항생제를 오래, 그리고 항암을 하셨다거나, 이뇨제를 먹었다. 자, 이랬던 분들, 그때부터야, 나 그 이후부터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약을 안 드시면 적어진대요. 그런데, 감기 약 중에 의사 처방 없이 혼자 드시는 약들 있잖아. 아, 뭐, 비염 때문에 코스닥 뭐 이런 거. 코막힘 약. 저 같은 경우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니까 비염이 있을 때, 그때 항히스타민제를 먹긴 하거든요. 자, 코를 멈추게 하는 코와 관련된 약이 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코 막힐 때 먹는 약, 그리고 코와 관련된 약의 이름에 영문처럼 슈자가 들어가요. 슈. 슈다펜, 코슈정, 슈도 에페트린, 뭐 이런 거 있죠. 슈.
난 모르겠는데 내가 이명이 있어. 그러니까 코감기와 관련된데 이 이명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약의 이름이 모르겠어. 그냥 몰라도 되는데 슈가 영문인데 슈 들어있으면 이명에 안 좋은 약이다라고 아르시라고 약사가 또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정보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감기약 중에 휴자 들어가거나 그런 호흡 막힘을 뚫을 때 쓰는 약들이 전부 이명에 안 좋고 이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총 8가지 알려드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명이야 그러면 이 8개 중에 너는 언제부터 시작됐어? 를 물으셔야 돼요. 다 모르겠어 하는 게 아까 스트레스 불안이겠죠? 난 몰라. 왜 이명이 생겼는지 몰라. 그런 게 몰라 하는 쪽이 이제 뇌신경, 중추신경,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이다. 이렇게 가시고 나머지들은 이유가 좀 있었었어. 뒤쪽 부분으로 갈수록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쵸? 네, 맞아요. 이렇게 찾아내고 원인만 알면 이명은 치료의 절반은 소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심을 줄이는 것이다. 원인을 알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아, 이명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 거구나. 라고 내가 그 이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내가 좀 신경을 덜 쓰도록 노력해야지. 소리가 날 때 내가 음악을, 다른 조용한 음악 들을수록 좋대요. 이명이 있을 때 더 큰 음악이 아니라 조용한 음악. 그리고 호흡을 할 때도 명상호흡. 네네. 호흡을 내뱉는 걸 길게 하는 거? 뭐, 이명 줄이는 법에 호흡법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 호흡할 때. 사람이 씩씩댈 때 산소를 많이 먹으면서 더 열이 받거든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 중에 하나가 산소 공급은 적게 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뱉는 호흡이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기 빨라지잖아. 그래서 제가 들숨은 2번, 2번 멈추고, 4번은 내뱉고, 제가 요거를 좀 해봅시다 하고 제가 강의 중에 한 번씩 호흡 얘기 하잖아요. 네, 바로 이명치료에도 그 호흡법이 아주 좋아요. 자, 음악 소리는 작은 소리, 명상의 소리 들으면서 호흡을 하신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명 소리보다는 그래도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줄어들 수 있다. 자, 지금부터 뭘 얘기할 거냐면, 나쁜 음식은 안 먹어야지 치료가 돼. 이명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도 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난 먹고 말 테야. 그럼 당신은 고치기 싫단 얘기야. 그러면 진짜 승질나죠. 애 같으면 패주고 싶지? 뭐 쥐가 좋다는 거 다 퍼 먹고 마시면서 뭘 이명 때문에 또 약을 먹고 스트레스야. 제일 중요한 거는 나쁜 음식을 안 먹고 하자. 카페인과 알코올이 최고로 안 좋은데 카페인과 알코올을 끊지 않으면서 이명에 대한 음, 뭐 부정적인 거 본인이 만든 건데 야 너만 들린다고 그러면 너를 네가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사랑한다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걸 하지 마. 그게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에요. 이명 환자들이 재발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대요. 한의사가 얘기한 거야, 이거는. 카페인을 한 3개월 잘 끊어서 이명이 없어졌대요. 침도 맞고, 뭐,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마사지도 하고 했대요. 그랬는데, 안 들리네? 아싸! 하고 다시 커피를 시작하자마자 다시 생겼대. 그런 분이, 세고 셌대요. 자, 카페인,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 핫식스, 잠안 오는 핫식스 있잖아요. 자, 여기에 바카스도 추가해 주세요. 저는 바카스 한 모금만 먹어도 못 자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이 이명 걸리기도 쉬워요. 카페인 줄이고, 술 끊고, 먼저 카페인을 줄이는 법이 당장 안 먹으면 카페인도 중독이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래서 일단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줄이면서 디카페인으로 바꾸세요. 디카페인. 차라리 그렇게 권장한다고 해요. 한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대요. 자, 딱딱한 견과류는 턱관절이나 목 근육 때문에 오는 이명 환자라면
딱딱한 견과류를 먹지 말래요.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몬드, 땅콩, 해바라기씨, 호박씨, 땅콩이 부드럽다고 정상인들은 느끼지만,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거 모든 게 다 오히려 이명에 안 좋대요. 질긴 음식도요. 오징어, 막창, 곱창. 평소에 좋아하는 거일 수 있어. 근데 이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먹게 되면 이명이 더 오래 가고 치유되기 힘들다고 하네요. 쫄깃한 음식 중에는요, 부드러운 젤리, 떡, 쫄면. 이명이 있는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상인데 나 이거 먹지 마. 이명 올까 봐. 아니, 이명이 있는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명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먹지 말라가 아니야. 건강하지 않은 이명. 원인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으면 일단 나쁜 음식은 줄여.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요. 이명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거는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카모마일과 국화차,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감초차를 많이 권해요. 약방의 감초처럼 이 감초를 많이 권장한다고 하대요. 자, 복령차도 한의원 의사가 얘기해 준 건데, 저희 생보고가 복령이 들어가요. 국산 복령. 여러분, 저는, 생보고나 고를 물에 많이 넣고 수시로 따뜻하게 마시는 걸 권장해 볼게요. 이명 있는 분들. 그러시면 심신 안정에도 좋고요. 잠 안 오는 분들한테 숙면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한 대표님은 엄마가 치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생보고를 따뜻한 물컵에 이렇게 타주신대요. 그럼 진짜 잘 주무신다고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명 있으신 분들 더위엔에 있는 생보고를 따뜻한 물에 차처럼 마시는 걸 권장해 볼게요. 자, 하풍기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명이 있는 분들이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3초간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품이 나는데 이때 입과 코를 막고 멈추면 귀에서 이렇게 바람이 탁 나가요. 이렇게 뻥 뚫린다고 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나 고산지에 올라갔을 때 귀가 뻥 뚫리는 소리 있죠. 자, 이때 이명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해요. 수시로 집에서 해보시면 효과는 고막이 있는 부분, 이 귀에 청각 소리가 들어가는 관이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그렇게만 자주 하시면, 그리고 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서, 이명 소리가 좀 도움이 되는 운동. 이 운동 많이 시키던데요, 보니까. 네, 해보세요. 이명 있는 분들. 없으셔도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귀에 있는 이관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니까. 자, 잠잘 때 나쁜 습관 한쪽으로만 자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데 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잘 때. 제가 요런 경우는 소파에서 그것도 이 소파가 넓지 않고 좁은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는 습관이 있는 분들. 제가 엄마 그 병간호하면서 되게 얇은 그 보호자의 그 침대이면서 소파인데 거기서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이렇게 자게 되더라고요. 엄마 얼굴 보고 자야 되니까 이렇게 그게 지금 한 3개월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하품할 때 이게 딱딱딱딱 턱관절이 좀 왔거든요. 지금도. 이명까지는 아니면 턱관절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잠자는 자세 중요하구나라고 이 자료 만들면서도 맞아, 맞아. 한쪽으로만 잘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상황에도 생길 수 있겠구나. 네. 엎드려 자기. 한쪽으로만 자게 되면 저는 바로 턱관절 안 좋아졌고, 자, 목 근육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자, 그걸로 인해서 이명까지 올 수 있다. 근데 이명 오신 분들 나의 잠자는 습관 한 번 더 체크하실게요. 네. 360개의 혈이 우리 한의에서 온몸의 혈이라고 해요. 귀가 90개랍니다. 자, 90개의 혈 관리 저희 디바이스로 하는 법 제가 화요일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귀 주변에 그냥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신다면 완전 좋아요. 혈액순환. 아셨죠? 자, 귀 주변에 있는 이 혈관들 갖다가 그냥 대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귀문 앞에 귀 예풍열, 그리고 예풍열에서 풍지열까지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되니까 참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귀문 앞에서 이렇게. 귀 주변에 90개에 있는 모든 혈자리가 이 AI 디바이스가 되기만 하면 주변이 다 혈액순환을 유도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수축기관으로 인해서 이 관이라고 하는 귀의 모든 소리가 들어가는 관까지 부드럽게 도와주니까요. 집에서도 활용해 보시고요. 이행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이명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렸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 원인이 무엇일까 먼저 파악만 하셔도 이미 치료가 된다. 아셨죠?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네.